안녕.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선생님도 걱정이 많고 온라인 계약으로 굉장히 준비할 게 많은데요.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에 결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락보단 용서가 쉽다고 여러분 SNS를 보면 밖에 나가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포착되곤 하는데요. 나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왕 나간다고 하면 마스크 꼭 착용하고 손 위생 챙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 전에 항상 배터리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방. 반갑습니다. 생명과학 담당 구병화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는 거창했는데 수업이 거창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죠. 저도 올해 처음으로 담임 교사를 맡게 되어서 너무 기뻤는데 제 첫 담임을 이렇게 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서 담임 선생님을 지원을 했는데 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네요. 이것 때문에 업무량은 늘고 수업은 또 따로 하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간단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CEO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이 사람은 성공한 CEO였어요.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성공했나요? 나는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 사람은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옳은 선택을 하는데?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좋은 경험? 나도 좋은 경험하고 옳은 선택하고 싶어요. 어떻게 좋은 경험을 우리가 아는데 나쁜 선택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나쁜 선택이 좋은 경험이 되어서 결국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생명과학을 선택한 여러분은 나쁜 선택이었을까요?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나쁜 선택이었다면 좋은 경험으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옳은 선택이었다면 그대로 쭉 정진하기 바랍니다. 나쁜 선택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옳은 선택으로 우리도 성공을 한번 해 봅시다. 선생님은 통합과학 단원에서도 생명과학을 맡고 있고 2학년, 3학년 생명과학을 맡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명과학을 선택한 당신, 통합과학에서 생명과학을 듣게 될 당신, 생명과학은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나쁜 선택이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먼저 생명과학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생명과학만의 단점은 아니겠죠? 먼저 계속해서 총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2013, 14, 15, 16의 응시자 현황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생명과학에 대한 응시자예요. 물론 이건 생명과학 2에 대한 응시입니다. 우리가 생명과학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는 생명과학 2까지 들을 수 있는데 2를 듣게 됐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까지 연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줄고 있죠. 우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뼈저리게 느낄 텐데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4%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22,000명 중 4%보다 당연히 8,000명 중 4%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체감하는 난이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 생명과학, 물리화학, 지구과학 모든 과탐 과목의 특성인데 덕후들이 많아요.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덕후들 때문에 최상위권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당신 생명과학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생명과학은 의대, 지대, 한의대, 수의대 이런 데에서 반드시 필수로 선택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변별을 위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반드시 출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은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만 있나요? 아니, 장점이 있죠. 우리 학생들은 아직 가능성이 많아요. 서울대, 연고대 충분히 갈 수 있단 말이죠. 지금부터 노력하더라도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 가기 물화생지 중에 제일 많아요. 왜? 선택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아까 과학탐구 기피 현상으로 생명과학의 응시자 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확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적은 와중에도 생명과학은 물화생지 중에 제일 많이 선택해요. 그래서 1등급 받기 좋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높게 쳐줄 것입니다. 생물 고수가 많다. 이게 장점이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면 왜 특히 2 과목에서 또는 1 과목에서 왜 선택을 안 하냐? 생명이 있고요. 지구과학이 있고요.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 4과목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선택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왜 많아지는지를 해보니까 우리 지구과학 연관 검색어 쉬운 과목이라고 떠요. 그런데 이 쉬운 과목을 놔두고 왜 생명을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질까? 지구과학에서 천체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지구과학, 물리, 화학에서는 공간 지각력을 많이 필요로 해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 눈에 보이고 사진으로 촬영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접하는 원자, 원소조차 사실은 모식도이다. 천재들이 상상해서 이렇게 생겼겠지 라고 한 수학적 확률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생명과학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몰라. 다 천체도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으로 공간 지각력을 이용해서 상상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친구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화, 논리적 사고 많이 필요해요. 우리 논리적 사고 필요하지만 다차원적으로 아는 게 많을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실력이 쉽게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최상위권에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또 우리 생명과학 너무 좋은 장점이 있죠. 친구들이 올림픽 정신으로 참여합니다. 올림픽 정신 막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를 합니다. 참가에 의의를 두죠. 그래서 바닥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2, 3, 4등급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요. 그 다음 우리 생명과학. 항상 생명과학은 글이 많아요. 왜? 이유를 물어보기 때문에. 다양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A, B, C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내서 서술하는 형식, 생각해내서 A와 B가 어떻게 다른지를 찾는 방식을 많이 선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줄글을 읽고 텍스트를 읽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능력이 뛰어나져요. 또 서술형을 적을 때 글 쓰는 능력이 상승돼요. 이번 통합과학에서는 생명체 구성의 물질의 형성이라는 부분만 원격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정이 계속해서 지금 일정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예정상 2강 정도만 우리 원격 강의, 인터넷 강의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과서 64에서 69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올려줄 거예요. 인터넷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할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생명과학을 하다 보면 아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생명과학, 또 모든 과학의 근본이 되는 것이 뭘까요? 아니, 궁극적인 목적. 신이 존재할까? 두 번째,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 이 두 개를 해결하면 그냥 과학 끝이야. 노벨상 받고 그냥 과학 끝이야.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밝혀낼 수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그걸 구현할 수만 있다면. 생명체 구성 물질을 왜 알아야 할까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죠. 생명의 구성 물질 정말 기본적인 거는 혹시 중학교에서 배웠나요? C, 탄소죠. 또 H, 수소죠. 또 O, 산소죠. 또 N, 질소죠. 그 외에 뭐 인도 있고 황도 있고 많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생명체가 요것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기본 물질인 이게 태초의 지구에 있었을 것이고 이것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나왔잖아. 그죠?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어떠한 과학자가 하게 돼요. 오파린이라는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하냐면 플라스크에 불을 붙이고 원개입니다. 전기 충격을 가하고 여기에 물속에 CHON을 넣은 다음 마구 돌려줬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렸지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가열하는 곳, 전기 충격을 가하는 곳, 물속에 넣어서 끓는 곳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어떠한 가상의 태초의 지구를 만들었어요. 이 재료만 넣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이게 생겼어요. 단백질이 생기고 DNA가 생겨났어요. 실제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아주 촉망 높은 증명을 한 그런 과학자로 이름 남게 됩니다. 대학원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어요. 그냥 교수님 몰래 시험관에 넣어놓고 돌려본 거예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단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넣었을 뿐인데 모든 생명체에 있는 단백질과 DNA가 나왔어요. 단백질과 DNA를 뭐 만들 수 있어? 세포 만들 수 있거든. 이걸로 이게 돼? 생명체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겠는걸? 이란 걸 얘기했어요. 이걸 주장하면서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과 격돌이 있기도 했죠. 사실 선생님도 어느 게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 실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확률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자동차를 이루는 기본적인 물질이 뭘까요? 미안해요. 자동차를 못 만들어서. 못 그려서. 자동차는 쇠, 타이어, 고무, 유리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전자기판, 플라스틱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자동차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 그쵸? 이 자동차를 우리 세포와 비교해 봅시다. 우린 세포라는 건 실제로 실존해요. 그죠? 얘가 쇠, 플라스틱, 유리, 고무로 이루어진 것처럼 세포도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쇠, 유리, 플라스틱, 고무 이런 것들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을 때 이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마구마구 섞었을 때 세포가 나올 확률이 쇠, 플라스틱, 고무, 유리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을 때 자동차가 나올 확률이랑 비슷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세포까지 완전히 구현하지 못했고 그래도 이 재료를 만드는 단계까지는 증명을 해냈습니다. 신기하죠? 지금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신기함을 느끼고 그 다음 재미를 통해서 성적도 올라가고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상상 하나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현대에 밝혀진 과학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어요. 쉽게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DNA가 유전 물질이다. 이것만으로 50년 전에는 정말 미친 생각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DNA가 뭐야? 우리 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지. 라는 얘기를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 10명 중에 한두 명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전 세계 모두가 모를 때 우리가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위대한 과학자가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짜로 생겨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갔어. 나 미래에서 왔어요. A는 B입니다.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 믿어줄까? 절대. 지금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수많은 과학자, 수많은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합의를 통해서 만든 지식들이에요. 이 지식이 맞아 라고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DNA가 유전 물질이야 라고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 명확한 실험적 생각들을 모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서.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생명과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왜? 그렇다고 너무 기본적인 것들에 왜를 붙여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 사실이 어떻게 발견되어졌는지 근거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왜보다는 how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혹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에 나온 사진이에요. 제가 선생님은 택시를 주로 타고 다녀요. 차가 없었어서. 그래서 택시를 타고 다닐 때가 간혹 있는데 택시를 타면 우리 운전기사님들은 항상 물어봐요. 특히 저 같은 애매한 나이대 친구를 보면 이렇게 막 운전하시다가 먼저 룸미러 봐, 들급 봐, 3번 봐, 그 다음 물어봐. 뭐 하세요? 네?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거의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선생님 합니다 라고 이야 시험 어려운데 잘 되셨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물어봅니다. 무슨 과목 가르쳐요? 저 생명과학 합니다 라고 하면 생명과학이 뭐지? 과학쌤이네? 생명과학은 생물입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표정이 미안한 표정으로 바뀌어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 먹고 살아요? 라고 해요. 근데 큰 착각이죠. 물, 화, 생, 지 중에 가장 먹고 살게 많은 게 생명과학이에요. 지금 각광받는 의학, 바이러스 학, 한의학, 수의 전부 생명과학이 들어가고 바이오, 화학, 생화 이런 곳에도 다 생명과학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물론 화학, 공학
기계, 공학 이런 것들도 먹고 살기 정말 좋아요. 여기에는 생명과학이랑 좀 연관은 없죠. 하지만 우리 각광받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생명과학은 항상 있어요. 먹고 살기 가장 좋습니다. 생명과학을 배우고 나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었어요. 이런 건 못하겠죠. 쓸데있는 지식이 있어서 좋았다. 나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맞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아주 낮은 확률로 나라는 한 명의 사람이 태어난 것이 신기했다. 생명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혈액형을 하나 배웠는데 내 혈액형은 우리 부모님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런 경우 출생의 비밀을 다시 안다거나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하게 깊이 한다면 설명할 수 있는데 가끔 당혹스러운 사항이 생기기도 해요. 이랬다. 내 동생 혈액형을 몰랐는데 유치해서 맞았다. 기분 째집니다, 선생. 뭐 이런 장점들이 있네요. 학교에서 누구나 하는 고민입니다. 먼저 진로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하죠. 다음 동아리 활동, 생기부 작성해야 되고 정시 수시 준비해야 하고 업무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도 수업 준비 너무 힘들고요. 생기부 준비. 방학 때 우리 학교 빙고판을 누가 만들어줬더라고. 거기에 보면 생기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 선생님들이 500만% 공감합니다. 행사 많고 수행평가 준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바뀐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과제형 수행평가는 지양하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수업 시간에 최대한 수행평가를 해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격 수업이 결정되는 데까지 개학 연기가 너무 길어져서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수행평가를 진행하면 제대로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가 약간 의문이에요. 한번 노력해 봅시다.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는 사실상 우리 학교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선생님이 어떠한 전문성을 가졌는지도 여기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목숨 거는 것 중에 하나. 작년에 크게 두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동료 평가 때문에 내 점수가 낮아요.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해버린 거예요. 얘 혼자서 다 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선생님이 정말 유심 있게 관찰할게요. 그럼 선생님 동료 평가 없애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없애기가 그래. 왜냐하면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신 반영 비율을 최대한 낮춰서 열심히 한 친구는 분명히 동료들의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럼으로 통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할게요. 그리고 수행평가를 이제 수업시간 진행하니까 선생님이 최대한 열심히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별력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조금 쉽게 냈어.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면 선생님 너무 쉬워서 1등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기말고사 선생님이 변별력을 높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 변별이 확 되죠. 자기 수준이 확 나오니까. 그러면 쌤 너무 어려워서 시험 망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평가의 방향 그래도 변별력을 높여야 할 것 같아.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한 친구가 좋은 성적이 나와야지. 그죠? 요만큼 한 친구랑 요만큼 한 친구가 같은 성적이 나온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특히 이번 1학년 친구들은 성적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아. 선생님 계획했어요. 방학 내도록 어떻게 평가할 건지 계획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계약 연기, 계약 연기, 계약 연기 3번이나 계획을 바꿨고 교육 계획서도 바뀌었고 이 자식 때문에 제대로 계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로터리. 하지만 우리 계약하고도 더 열심히 해봅시다. 원격 수업도 한번 처음 시도하지만 잘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선생님이라서 굳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바라고 이 생명과학이 나쁜 선택이 있든 옳은 선택이 있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나쁜 선택이었다면 좋은 경험이 되도록 옳은 선택이었다면 그들을 뻗어갈 수 있도록 하길 바래요. 그리고 후에 선택 과목을 또 결정하고 수능 과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도 그렇고 선생님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란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학교에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바래요. 하고 싶은 것과 다른 어떤 일이 있다면 저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왜? 다른 일을 갔어도 다른 길을 선택했어도 결국 후회하게 돼요. 왜? 하고 싶은 걸 못했으니까. 지금은 어떤 일을 하던 정진하게 되면 분명 그거에 대한 보상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